안녕하세요, 존스퀘어드입니다. 오늘은 새로 나온 소니의 플래그십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 WH-1000XM3를 리뷰해보겠으며 이를 보스의 플래그십 QC35-2와 비교하며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의 최강자를 가려보겠습니다. WH-1000XM3는 소니의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 세 번째 시리즈이며 어느 때보다도 더 좋은 노이즈 캔슬링과 소리를 가지고 있다고 광고합니다. QC35는 원조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는 보스의 1년 정도 지나긴 했지만 여전히 플래그십인 헤드폰입니다. 먼저 항상 들어가기 전 말할 것은 좋아하는 소리의 취향은 주관적이며 노이즈 캔슬링 기능의 효율성도 사람들의 머리와 귓바퀴 모양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엇을 살지 결정할 시에는 시착과 청음을 해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며 이 리뷰는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외관 그리고 착용성을 보겠습니다. 1000XM3는 전부 플라스틱이며 헤드밴드와 이어패드는 인조가죽 재질입니다. 비슷하게 QC35-2는 약간 글리터가 있는 것 같은 플라스틱 재질이며 헤드밴드는 약간 부드러운 벨루어, 이어패드는 소니와 동일한 인조가죽입니다. 편의성 면에서는 두 헤드폰 모두 장단점이 있으며 일단 무게는 비슷합니다. 헤드밴드의 모양이 약간 다른데 보스의 경우 소니보다 조금 더 윗부분이 평평해 정수리의 무게가 더 실리는 반면에 소니의 둥그런 헤드밴드는 무게를 머리 전반으로 분산시켜줍니다. 귀 주변에 주는 압력의 경우 QC35는 조금 더 귀에 얹혀있다는 느낌으로 압력이 그닥 없습니다. 반면 1000XM3는 헤드밴드의 장력이 약간 더 세 살짝 귀를 조이는 느낌이 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라이버 디자인이 보스는 앞쪽으로 기울어져 있기에 귓바퀴가 양옆으로 튀어나와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헤드폰의 귀에 닿지 않아 편할 것입니다. 착용 모습의 경우 QC35가 더 이어컵이 얇아 머리에서 덜 튀어나와 조금 덜 어색하게 보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어컵의 재질과 두께에 대해서는 노이즈 캔슬링 부분에서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어컵의 회전 정도는 두 헤드폰 모두 상당히 많이 가능하며 보관할 시에는 1000XM3는 이어컵이 안쪽으로 QC35는 바깥쪽으로 회전합니다.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리뷰하려 하며 정확한 데이터를 얻기 위하여 귀에 꼽는 이어 마이크로 외부 소리를 녹음한 것과 핑크 노이즈 측정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리뷰에서는 녹음된 데이터의 그래프를 보여드림과 함께 실제 소리도 들려드리겠습니다. 노이즈 캔슬링 성능을 요약하자면 QC35-2는 좋은 편이며 WH-1000XM3는 대단합니다. 먼저 전면에 있는 스피커로 측정한 핑크 노이즈를 보자면 1000XM3의 조금 더 두꺼운 이어패드와 약간 더 조이는 헤드밴드 덕분에 패시브 차원 면에서는 1000XM3가 더 우수하며 특히 500에서 1kHz 대역 그리고 고음역대에서 소리를 더 잘 막아줍니다. 노이즈 캔슬링을 킨 후의 측정을 볼 때 전 대역의 소리를 다 막으려고 하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소니의 경우 700에서 1.5kHz 대역에서 자가소음이 나타나며 이는 다행히 실생활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두 헤드폰의 노이즈 캔슬링 성능을 비교하자면 저음 그리고 중저음에서의 차음 성능은 소니가 월등히 우수하며 500에서 250Hz 정도에서 5dB 이상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특히 150에서 60Hz의 영역에서는 평균 10dB가량 차이나는 모습을 보여주며 이는 유별나게 차음하기 힘든 소리들이 있는 곳이기에 더더욱 큰 차이를 만듭니다. 핑크 노이즈 측정의 한계를 말하자면 의도적이지 않은 기계의 소리, 에어컨 소리, 자동차 소리 등은 모든 대역폭에서 동일한 핑크 노이즈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저음에 치우쳐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상황에서 측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노이즈 캔슬링 성능을 다시 보겠습니다. 상황별로 보자면 엔진 소리의 저음이 주된 버스에서는 소니의 노이즈 캔슬링이 빛을 발하며 훨씬 더 조용한 버스를 만들어줍니다. 지하철에서는 이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소니의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더 효과적이며 특히 터널에서의 풍절음, 커브 공간에서의 바퀴 긁히는 소리 등을 효과적으로 막아줍니다. 도로변이나 에어컨 소리 등의 부분에서 나는 배경음 역시 WH-1000XM3가 더 잘 막아주며 중저음이 많이 사라지기에 전반적으로 고요하다라는 느낌을 훨씬 더 많이 줍니다. 환풍기 소리, 에스컬레이터 등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있어 비교적 고음이 많은 상황에서는 두 헤드폰 모두 조금 더 효과적이지만 여전히 소니가 확실히 더 좋은 차음 성능을 보여줍니다. 전반적으로 좋은 노이즈 캔슬링을 원하시면 1000XM3를 추천드립니다. 소리 면에서 보스는 라우드니스 EQ라는 것을 적용합니다. 이는 사람의 귀가 볼륨의 높낮이에 따라서 저음, 중음, 고음을 느끼는 정도가 다르다는 등청각 곡선을 반영한 것입니다. 따라서 볼륨이 낮을 시에는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고음이 약간, 저음이 심하게 부스트되고 둥둥거리는 저음음가 크게 들리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볼륨을 크게 듣지 않기에 그리고 일반적으로 볼륨을 크게 듣지 않는 실내에서는 저음이 과도하게 부스트되어 전반적으로 다른 소리들을 압도하게 들리며 목소리의 기본음이 커져 목소리 역시 어둡게 들리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기능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지만 이는 리뷰어처럼 다양한 헤드폰을 듣고 음악을 많이 듣는 사람이 소리가 낮아짐에 따라서 느끼는 저음 감소에 익숙해져 있어서일 수도 있기 때문이며 라우드니스 EQ에 대한 호불호 평가는 개인에게 맡기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단점은 라우드니스 EQ가 음악 자체나 소리 자체의 볼륨에 연동되는 것이 아니라 헤드폰과 시스템 볼륨에 연동된다는 것입니다. 각각의 볼륨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지는 것은 분명히 문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WH-1000XM3는 이러한 현상이 없으며 볼륨이 낮던 크던 소리 자체는 바뀌지 않습니다. 이어 마이크를 끼고 헤드폰에서 핑크 노이즈를 재생한 그래프를 보여드리겠지만 이는 앞서 말한 이어 마이크로 측정한 것이기에 제 귀에 HRTF가 포함되어 있으며 절대적 그래프로의 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오직 비교만을 위하여 사용될 것입니다. 두 헤드폰 모두 요즘 트렌드가 그렇듯이 강한 저음과 비교적 적은 중음 그리고 약간의 청량함을 느끼게 해주는 고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외에서 사용되기에 좋은 소리라 할 수 있습니다. 저음은 둘 다 강조되어 있지만 강조된 스타일이 다릅니다. 1000XM3의 저음은 250Hz 정도 이하부터 강조가 들어가지만 QC35는 1kHz 정도부터 점점 강조되기 때문에 보컬이 조금 더 어두운 편이며 앞에서 말한 라우드니스 EQ와 합치면은 더 저음과 보컬 어두움이 많아집니다. 중음은 두 헤드폰 모두 평범하며 중고음과 고음의 경우 기본 상태에서는 QC35가 더 강조되어 있기에 라우드니스 EQ 최소의 상태로 음악을 틀 시 약간 더 청량감 있고 밝은 소리를 들려줍니다. 그러나 1000XM3의 소리에서 더 좋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자체 EQ 기능입니다. EQ 기능이 갑이라고 할 수 있는 제이버드 어플처럼 EQ 밴드와 Q 값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지만 저음 조정 기능과 중저음이라고 할 수 있는 400Hz부터 5밴드 EQ는 자신이 원하는 소리를 찾을 수 있게 합니다. 개인적으로 조금 더 밝은 소리를 좋아하기에 고음과 중고음을 늘리고 저음을 줄이면 제 취향에 맞는 디퓨스 필드에 가까운 소리가 됩니다. 이 설정은 어플에 저장되는 게 아니라 헤드폰 자체에 내장돼 있는 걸로
다른 기기를 사용하거나 노트북 등에서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소리 딜레이 같은 경우는 두 헤드폰 모두 aptX LL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리듬 게임이나 아니면은 빠른 영상을 볼 때 약간 싱크가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영화, 영상 등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어플들과 안드로이드의 연동성을 보자면 QC35는 보스 커넥터 어플을, 1000XM3는 소니 헤드폰즈 어플을 사용합니다. 배터리 레벨 표시, 그리고 노이즈 캔슬링 조정, 플레이하고 있는 음악이나 영상 표시 등의 기능은 동일합니다. 소니 어플의 특장점 기능으로는 노이즈 캔슬링 레벨을 20단계로 조정할 수 있으며 대중교통이나 저음을 차단하면서 대화 그리고 목소리 영역을 듣고 싶을 때를 위하여 목소리만 듣기 기능을 켜고 끌 수 있습니다. 또한 가상 스피커의 위치 조정, 서라운드 사운드 기능, 그리고 앞서 소리에서 말한 EQ 등의 DSP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스 커넥트의 비교적 장점은 연결할 기기들의 목록을 보고 관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QC35의 경우 알렉사가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으며 이 밖에도 버튼으로 구글 어시스턴트 빅스비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1000XM3는 오직 구글 어시스턴트만 가능하기 때문에 빅스비나 알렉사를 헤드폰을 통하여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QC35-2를 추천드립니다. 작동성 면에서 소니는 이어컵 제스처를, 보스는 버튼을 주로 사용합니다. QC35-2의 컨트롤은 물리적 버튼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왼쪽에는 노이즈 캔슬링의 정도를 2가지 또는 꺼짐으로 조정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오른쪽 이어컵에는 전원 스위치가 있으며 위아래 멀티펑션 버튼이 이어컵의 후면에 있습니다. 위아래 버튼은 볼륨을 조정하며 멀티펑션 버튼을 음악 앞뒤, 재생 중지, 빨리 감기 등등을 모두 조정합니다. 반면에 WI-1000XM3의 컨트롤을 보자면 왼쪽 이어컵에는 전원 버튼과 노이즈 캔슬링 스위치 버튼이 있습니다. 오른쪽은 터치패드가 있으며 이 터치패드를 누르거나 스와이프함으로써 볼륨 조정, 앞뒤, 재생 멈춤 등을 신속히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른쪽 이어컵을 넓게 누르면 즉시 볼륨이 줄어들고 바깥 소리를 안으로 들려주는 기능이 켜집니다. 이 기능은 QC35-2에 없는 기능으로 헤드폰을 벗거나 핸드폰으로 볼륨을 줄이지 않고 바로 짧은 대화나 안내방송 등을 들을 수 있기에 매우 유용합니다. 반면에 물리적 버튼은 장갑을 끼고 있을 때나 손으로 정확히 누를 수 없을 때에 유용합니다. 마지막으로 배터리 수명은 공식적으로 QC35-2 20시간, 1000XM3 35시간입니다. 두 헤드폰 모두 하루를 버티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며 고속 충전을 둘 다 지원하기에 실사용에서 배터리가 부족한 문제는 전혀 없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조작성에 있어 물리적 버튼을 선호하시거나 알렉사 또는 빅스비 기능을 헤드폰으로 사용할 분들, 헤드폰의 머리를 조인 느낌에 민감한 분들은 QC35-2가 더 좋은 선택일 것입니다. 반면에 월등히 우수한 노이즈 캔슬링과 차음 성능을 원하시거나 어두운 저음이 싫고 EQ로 원하는 소리를 얻고 싶은 분들에게는 1000XM3가 더 좋습니다. 추가로 헤드폰을 벗지 않고 즉시 바깥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능, 노이즈 캔슬링의 세세 조절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1000XM3가 전반적으로 더 실용적인 선택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 존스퀘어되었으며 한 달 후 만약 가능하다면 LG V40의 리뷰를 해볼 생각이니 기대하시기 바랍니다.